이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 교육은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오영 교수입니다.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머릿속에 나치즘 같은 역사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에 대해서 소수인들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리가 인종주의에 빠져서 막 침략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정책을 펴는 것은 그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 노예 근성을 넣으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건 또 우리가 굴종의 역사를 또 감수하고 살게 되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저도 평생을 공부해야 되지만 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 틀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자신 있게 하는 분들이 많은지 법률적인 의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만병통치약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은 얼굴도 젊어지고 뭐 암도 낫고 다 이거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분들은 책임감은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일반 시민 대중 많은 국민들이 침략적인 역사인식을 갖거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민족 차별적인 인종주의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러한 외교 전략을 펼쳤을 때 그럼 역사가들은 책임감이 없습니까? 있죠. 제대로 역사 교육을 못한 거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 교육은 좀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고 치이고 이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주민 여성들, 노동자들 아니면 소수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인식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연개 소문이 당나라 군대를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마구마구 학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이용되는 역사, 그것만큼 안 되겠죠. 역사학도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주변의 다양한 집단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했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했고 공동의 적을 놔두고 손잡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제대로 설계하고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작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발굴은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처럼 20, 30년 동안에 전 국토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파헤친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에요. 빠른 속도로 전 국토를 파헤친다는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우리 문화유산, 땅속에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 세대가 거의 90% 이상을 파괴한 겁니다. 하지만 주택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댐도 만들어야 되는데 유적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방법은 개발을 하더라도 유적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지 말자. 그때 불행히도 서울의 강남은 아파트를 짓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특히 송파하고 일대는 정말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한강이 보이고 주변에 산도 있고 당연히 아파트를 짓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지하에 유적이 있죠. 우리 사회에 이런 일치된 어떤 최소한의 이런 합의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의 수도는 지금의 부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수도는 공주였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막 구름이 자욱하고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이런 초기 역사예요. 백제의 최초의 왕성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삼국사기를 혹은 삼국유사를 집필한 12세기, 13세기 고려시대의 최고 지식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젊은 고고학자들이 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한 IQ가 높은 학자이기 때문에 김부식과 일현과 다산 선생이 못 푸는 문제를 푸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학문적인 역량이 축적돼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보의 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백제의 초기의 왕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가 있었고 80년대에는 2파전이었죠. 몽촌 토성설을 주장하는 분과 하남의 이성산성설을 주장하는 분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설을 결정적으로 끝장을 낸 발굴이 바로 1997년부터 이루어진 풍납토성 발굴이다. 많은 사람들이 풍납토성은 이미 다 파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풍납토성은 60년대에 아주 간단한 발굴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48,000명이 사는 아주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후보에서 빠졌던 거예요. 근데 97년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선문대학의 이형구 교수님이란 분이 연초에 풍납토성 내부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그분이 몰래 잠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 지면보다 4m 아래에 백제 초기의 유적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발빠르게 국가기관의 발굴에 투입돼서 전모가 밝혀진 것이죠. 성벽 조사를 하면서 풍납토성을 만드는 데 들어간 연 인원, 총 노동력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경당지구라고 하는 토성 내부의 정중앙을 파다 보니까 최고 지배층 내지 왕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특수한 유물, 특수한 구조가 나오면서 20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그 장구한 논쟁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 초기에 가장 핵심적인 유적, 가장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만들고 가장 중요하고 많은 유물이 나오는 유적은 풍납토성이다. 이 사실이 밝혀졌죠.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이 7천만에 달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은 까마득히 먼 구석기 시대부터 이런 얼굴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순수한 단열성론을 부정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지금 같은 지형이 아니라 바다가 많은 부분이 육지화돼 있어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구석기 시대에는 중국 민족, 한민족, 일본 민족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신석기 문화하고 지금 바로 길림성의 두만강 남쪽에 있는 함경북도에 있는 신석기 시대 문화는 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청동기 시대에 우리 역사,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초기의 중심지는 분명히 현재 중국 땅인 요령성, 요하 유역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의 국경 개념을 가지고선 그쪽은 중국 땅이니까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을 고대에 투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시험을 봐야 될 일이 아니라면 좀 자유롭게 좀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면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것이 하나의 논리, 하나의 틀, 하나의 해석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1971년도에 발굴조사된 공주의 무령왕릉은 무령왕의 무덤임이 그건 분명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해석,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다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그건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경주에는 왕릉도 다 역사가들이 다 거짓말 친 거야. 경주에 신라가 없었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음모론에 깊숙한 이 마음 속에는 철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가 한반도에서 전개된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역사는 대륙의 역사이지 반도의 역사가 아니다 해서 가야, 고구려, 백제신라를 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한반도는 뭐가 됩니까? 이 한반도가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니까 우리가 버리고선 우리가 이민 가야 될 땅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열등감은 20세기 초반에 일제 식민사학자가 심어놓은 거예요. 반도성만. 반도의 역사는 못난이의 역사고 이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역사다. 분명히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사극도 자유롭게, 만화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역사의 해석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주 평야에 있는 전체 무덤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몇천 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조사를 안 하느냐?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의 그 황남대총이라고는 무지무지하게 큰 무덤에 말 탈 때 쓰는 안장, 그 안에 비단벌레 날개를 수천 개를 뜯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70년대에 발굴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40년 뒤에 발굴하게 되면은 그 비단벌레에 대한 보존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 안장을 제대로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국보급 유물을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완벽하게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을 때 발굴하면은 정말 그 유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후손들에게 이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유산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다 우리 세대에 까먹으면 그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 파괴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